사무장 병원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 이사님, 이렇게 만나 뵈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이고, 노인네 만나는데 무슨 영광까지야.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영광이죠. 재산 모아서 무덤에 가져가면 뭐 하겠나. 사회에 돌려주고 가야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분도 그렇고. 아이, 뭐 어머니가 고생해서 이거 넣으신 건데 뭐 어머니 뜻대로 하셔야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야, 나 같은 노인네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럼 요양병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양병원? 나는 의사도 아닌데 병원을 할 수 있는가? 아, 그럼요. 의료법인을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모든 절차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요양병원이라. 그래, 최고급 시설에 노인들이 편하게 치료받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너희 아버지 요양병원에 있을 때 생각도 나고. 윤호야, 네 생각은 어떻노? 아, 저는 뭐 어머니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 노인들을 위한 편안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제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 이사장을 맡아 의료법인을 만들고 설립 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의료진은 공고를 내어 채용한 후 이사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어머니, 여기가 그 병원 야외 정원입니다. 잘 꾸며놨네. 환자들이 병실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노.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나무들도 보고 하면 좀 낫지. 그렇죠? 의료적인 부분들은 우리 의료진들이 알아서 잘 하실 테고, 우리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게 잘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의료부에서 필요한 기기나 시설들은 최대한 좋은 걸로 마련해드리고. 알겠습니다. 저 이사장님, 그 레크레이션실에 그 정비를 좀 새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재활의학과에 그 치매 인지 치료 장비를 좀 새로 추가로 구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 근데 이 병원에 뭐 여유 자금이 좀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알겠습니다. 요양병원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상당한 자금이 계속 필요했고, 병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는 부족해서 저와 아들의 집 등을 담보로 대출 등을 받아 시설과 의료 서비스만은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노력 덕분인지 간신히 적자를 벗어나 병원 운영은 정상 궤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장 병원이라뇨. 저희 요양병원 의료법인으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요? 윤우야, 우리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 사무장 병원요? 그래, 경찰 조사를 받으라 하는데 어쩌노? 아니 무슨 일이고 이게? 어쩌노? 네, 행자 씨가 좋은 의도로 요양병원을 개원했는데 이게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네. 빨리 해결책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한 자산가인 김행자 씨는 사회 환원의 의지가 있어 가족들의 동의하에 기부 등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민수 씨로부터 요양병원을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됐는데요. 김민수 씨는
의료법인을 만들면 병원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 행자 씨는 노인들을 위한 편안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절차를 김민수 씨에게 맡기고 자신을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만들고 설립 허가를 받아서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요. 병원 행정원장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김 행자 씨는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썼고 부족한 자금은 자신과 아들의 집 등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요. 그렇게 병원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했는데요. 간신히 요양병원이 적자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올라선 어느 날, 김 행자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게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이 된다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에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김 행자 씨가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수 씨가 소위 사무장병원 브로커였고 네. 형사 전과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조사를 받기 전에는 행자 씨가 몰랐던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이 사무장병원 요즘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정확히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개설 자격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이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개설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월급 의사를 두고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법에 위반해서 의사를 고용하는 일반인들을 사무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사무장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통칭해서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사무장병원으로 이게 판단이 되면 처벌을 받나요? 네, 처벌을 받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되며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근무하는 의사 등 의료진들도 자격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돼서 그간 지급받은 모든 요양보호급여 등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조치 또는 환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네. 이게 받지 않아야 할 요양보험급여를 병원에서 받은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통상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네. 그때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을 모두 병원의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약제대, 진료를 위한 비용, 또 운영비 등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리상 이를 모두 병원의 이익으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는 순간 병원도 문을 닫고 사무장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둘 다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사무장이긴 합니다만은 사무장 병원을 열 생각이 없습니다. 아유, 저희를 위해서도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아, 예, 예. 근데 이게 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까? 네, 사기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보험급여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것이 되는데요. 통상 그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매우 엄한 처벌이죠. 자, 처벌이 매우 엄하다고 하니까 이게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무장 병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장병원 판단 기준에 대해 우리 법원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협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기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경우 비의료인의 병원이라고 봅니다. 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들 고용만 해서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을 개설로 가정한 것일 때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를 고용해서 월급만 주고 나머지 운영, 이익 기속 이런 것들은 모두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하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드라마 사례에서는요, 지금 김행자 씨가 의료법인을 만들고 설립 허가를
적발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드라마 사례 같은 경우가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개인 사무장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는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받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이른 적법한 개설이 됩니다. 그런데 외형만, 즉 의료법인의 탈을 쓰고 그 실질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은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네. 특히 법인형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나 의료진은 당연히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요. 아까 말했던 고용의사 같죠. 네. 그리고 이사장도 월급을 받고 법인카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사장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됩니다. 네. 또 이사장이 집행기관으로서 채용이나 결제 등의 일들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 때문에 김행자 씨의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통보를 받은 거네. 근데 우리 김지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은 어떻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법원 판결 기준으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느냐, 그 정도는 어떠냐, 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이 어느 정도 주도했느냐, 법인 자본은 충분하냐, 자본이 형해화되지는 않았냐, 수익만을 염두에 두고 부당한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냐, 비의료인이 투자한 대가를 분배받아 가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야, 이게 항상 뭐 법원 보면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이 드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 김행자 씨가 이익을 보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사회 환원의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요양병원 설립한 거를 사회 환원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게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김행재 씨의 경우 법인 설립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하에 법인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행자 씨의 병원은 초기 자금난에 허덕였고 그래서 수익 분배는커녕 오히려 김행자 씨와 그 아들의 자금이 대거 투입된 것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습니다. 또 김행자 씨의 병원이 상당히 우수한 의료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과 의료 행위는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주 최근 대법원은 의료법인의 경우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사무장 병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추이를 보면 더욱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네. 자, 그런데 김행자 씨 경우와 달리 실제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네,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최종적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사무장 병원이 많기도 하고요. 예. 공단이나 경찰도 그냥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실사, 또 내부 고발 등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부인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사무장 병원의 형태가 참 다양해서 거의 뭐 천태만상이다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우리 변론하시면서 본 그 여러 가지 사무장 병원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들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사무장 병원 처벌이 약했거든요. 그때는 대형 병원 주변에 입원실용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이때 치료가 주가 아니니까 그냥 비의료인은 돈만 투자해서 병원이라고 차리고 입원 일당은 보험 처리하는 형태였습니다. 잠만 자는 병원이라고 모텔형 사무장 병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사무장 병원에 환자 유인, 보험 사기까지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협형 사무장 병원이 유행이었는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의료법상 협동조합도 병원 개설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실제 조합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조합원들을 통해 잘 확인되기 때문에 조합 외형만 이용한 경우 다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게 궁금한데요. 환자가 사무장 병원인 줄 모르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이 되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네, 일반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라고 해도 자격이 있는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환자들은 실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네. 환자들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어 개설된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에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환자 개개인에겐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증가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영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의료행위가 가중되는 등 국민 이익에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공단에서 허위로 요양급여를 받았다 하면 이렇게 돌려주는 것처럼 만약에 환자가 실비보험을 들은 상태에서 실비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게 사무장병원이면 허위급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돌려줘야 됩니까? 실손보험 및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금이 청구된 것이라면 사무장 병원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사무장 병원에서 과다 허위 진료를 받게 한다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허위 보험금을 받게 할 경우 보험 사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에는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뢰인 행자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행자 씨, 좋은 뜻으로 한 행위들로 곤혹을 치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사무장 병원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병원 주인은 법인이다라는 마인드로 공익적인 운영을 통해 훌륭한 병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특히 지방 의료 서비스가 다소 부족한 현실 여건에서 의사가 아니더라도 김행자 씨와 같이 좋은 뜻이 있으신 분들이 공익적이고 수준 높은 병원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